날 공산성에 직접 가기로 했는데 비 온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보고 날짜 변동은 할 수는 있어요. 여하튼 마음의 준비가 손끝에 이제 이동이 돼야 되는데 오늘 공산성 제가 사진 편집을 잘했어요. 하나는 컬러로 해서 수채화로 할 때 표현하기가 좋게 해놓은 거고 오늘은 연필로 한번 해본다 했어요. 연필로 할 때 우리가 보통 막 멋있어 보이잖아요.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간단하게 그리는 거, 연필로 자세하게 그리는 거는 소묘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정밀 묘사가 있어요. 사진처럼 완전 똑같이 그리는 걸 뭐 극사실화라고도 하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힘들어. 정밀 묘사도 힘들어. 드로잉처럼 드로잉과 소묘 사이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선생님 어반 스케치가 드로잉으로 하는 거죠? 드로잉은 연필로 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도 살짝 색깔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제 나가서 그릴 때는 장시간을 그리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장시간이래 해봐야 1시간, 2시간 이렇게 보통 이루어지고요.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릴 수 있는 그림 그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세밀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야외에서는 에너지를 또 많이 써야 되니까 조금 간단하게 그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저걸 그렸다. 그 정도만 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면 막 이 사람도 보이지 말도 걸지 막 이러면 그 집중력도 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세색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연필로만 할 거예요. 자, 딱 포커스를 잡은 게 여기서 이제 금서루예요. 우리가 그릴 곳도 실제로 이 모습이기도 하고 뒷면을 그릴 수도 있고 우리가 기와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기와는 어려운데 해보고 싶은 것. 초가집은 조금 할만하기도 했었고 또 우리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그 감수성이 있으니까 초가집 한번 했었기도 했고 근데 한옥이나 이런 기와들은 우리 울림 있잖아요. 전통적인 거에 대한 그 마음에 항상 있으니까 하고 싶은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려보는 걸로 하는데 제가 한번 먼저 해보세요 하면 어려움도 느껴보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하는 과정을 한번 먼저 맛을 보세요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릴 때는 다 그리려면 힘든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변환하면서 그리는 방법이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기와가 반듯하지 않고 끝에가 살짝 기울어졌어요. 우리나라의 그 미가 그 살짝에 어우러지는 선, 기울어져 있던 뭐 한복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온화하게 기울어져 있는 게 우리나라의 미라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그 모습들. 그래서 이 꺾어진 이런 모습들, 기울기들을 잘 보시면 좋고 성곽인데 착착착착 쌓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자연 돌 같잖아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것들, 이런 선들도 똑같이 반듯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울퉁불퉁 하셔도 돼요. 사람이 있지만 연필로 살짝 그리셔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것을 극과 극으로 밝기 조절을 밝은 거하고 어둠을 확연하게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기 더 편하게.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드린 것도 있지만 이걸 보고 연필로 하실 때 또 이제 편하게 한 거고 근데 또 자세한 거는 또 궁금하긴 하니까 제가 사진으로도 이제 준비를 했고요. 제가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복잡한 거 어떻게 다 그려? 그렇지만 이런 풀들도 뭉쳐서 그릴 수도 있고 왜냐면 얘네들이 번지면 뭉쳐져서 꽃으로 많이 펴질 수가 있으니까 조각조각 나누지 마세요. 힘든 거는 마음을 표현한 거고 실제로 그릴 때는 보기 좋게 그리는 게 좋은 거니까 꼭 다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고 자, 배지에다가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놓고 하긴 하는데 요거 하나만 놓고 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가로로 놓을 수도 있어요. 가로로 놓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다가만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늘을 시원하게 주제가 될 수 있는 것도 되고 밑에 성곽을 쭉 이어서 하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봤을 때 이 시야가 다 보이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것을 연습하면서 한번 그려보는 날로 할 거고 제가 보이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냥 요 크기로 할 거예요. 하늘하고 밑에 비중하고 자, 이 정도에서 반을 접어보고 그 다음에 간격 맞춰서 십자가 그리고 그다음 막 칸난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가 그림을 즐기는 거를 해야 돼. 똑같이 않게 그려도 된다가 자꾸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눈만 보고 왔다 갔다 고개까지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시야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리고 대신에 손에다가 힘을 빼서 그리는 게 좋겠죠. 힘을 주면 쫙 그리면 나중에 또 지워야 되고 손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선생님은 많이 했으니까 저렇게 되지. 선생님들도 많이 안 했어도 마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리면서 이 약간의 성취감만 느껴도 즐겁거든요. 그림은 즐거워야지 그리지 힘들다고만 못해. 저 보러 오세요 하는 마음처럼 그냥 계속 에휴 하자 인생에다 취미 하나 넣는 거 오래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시면 우리 아까 윤 선생님 결석 많아도 괜찮다고 섭섭해하지 않고 얼굴 오면 무조건 반가운 사람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경우가 있어서 연락 주시면 좋지만 연락 안 주셔도 그냥 쓱 왔다 쓱 가시면 되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눈으로만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눈대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촉이 엄청 많이 여자들은 발달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촉이 감각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쓱쓱쓱쓱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전화할 때 옆에 종이만 있으면 막 뭐라도 막 이상한 거 그려놓잖아요. 그런 게 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비례 맞추고 간격 맞추고 건축사처럼 그렇게 설계를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벽돌이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알아. 세지도 않아도 되는 거고 그림으로 표현할 때 똑같이 안 와도 돼요. 그냥 성벽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거를 우리가 구도 잡는다라고 하죠. 구도 잡는다. 그래서 똑같이 안 와도 되는 거를 자꾸 보여드리면서 대신에 비스무리하게 이 공산성 느낌은 나게 왔다 갔다 선을 쓰고 있어요. 지붕 먼저 완벽하게 그려야지 하는 분들이 마음속에 있을 텐데 대부분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맨 위에 있으니까 지붕 먼저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내가 편한 게 어떤 건가 아니면 어떤 걸 그렸을 때 조금 내가 그리기가 수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둥이 몇 개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눈대중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6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하시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 보면 간격을 가운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하면 가운데서 중심 잡고 양쪽으로 그래 이렇게 양쪽으로 뻗었으니까 양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그것도 중요하고 뭐 먼저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색감 먼저 해도 된다는 거. 이 색감을 넣는 것은 양감 표현이에요. 양감 표현. 들어가고 나오고 입체감 있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지만 제가 왜 색감 먼저 하는 걸 또 보여드리느냐. 좀 더 쉽게 하는 방법. 이 실제로 보면 단청 밑에 알록달록 오색 빛깔도 많고 나무 기둥이 동그란 것도 있고 네모도 있고 막 많아요. 그거 하잖아요. 그럼 막 무지 층층이 막 탑처럼 쌓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살짝 밑에서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다 보이기는 하는데 그걸 다 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꾸 보여드리고 편하게 그리는 방법 그리고 시간을 장시간 들여서 내가 이거를 잘해야지 하는 마음보다 오래 걸리겠는데 이게 마음에 부담이 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그리면서 공산성을 그렸네 라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 속에다가 나중에 네모를 그냥 이렇게 네모로만 그리셔도 되고 위에다가 동그라미만 그리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냥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가로로 된 그 딱 현판처럼 있고 그 네모 이 기둥 있죠. 이 용어를 모르겠어요. 다 하려면 힘들기도 하고. 자, 그 대신에 여기서는 쏙 들어가지는 부분이니까 색감을 넣어주자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이 속에 지금 다 시커멓죠. 우리가 제가 언젠가 문자 그릴 때도 그랬고 뭐 공간 있는 걸 얘기를 할 때 다 시커멓게 하면 답답해요 막 이랬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속에도 공간이 있다라고 실제로도 공간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되는 부분만 지나고 나머지는 싹 슬며시 흐려주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기둥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쓱쓱쓱쓱 해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 끝과 끝은 조금 진하게 그래야지 쑥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 몇 분에게는 수키와 암키와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저기 되니까 지붕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최대한 단순하게 그릴 때 보시면 먼저 줄을 먼저 쫙쫙쫙쫙 그려요. 어떤 건 굵고 어떤 건 얇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수키와라 이 이론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수키와라는 거는 튀어나온 거. 튀어나와 있고 암키와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만약에 그렸으면 동그라미를 하나 잡고 동그라미는 당연히 위에가 올라가니까 올라간 거예요. 다. 쭉쭉쭉쭉 이게 수키와예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쭉 들어가는 데다가 보통 왜 마곡사나 어디 가면 거기다 글자 쓰는 거 있죠. 우리 가정 건강기원 그게 대부분이 이제 암키와가 되는 거죠. 들어가 있는 부분. 어디는 수키와다 쓰기도 하는 것 같아. 그게 올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수키와 옆에 붙어 있는 게 암키와. 얘는 내려간 거예요. 쭉쭉쭉.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암키와가 받쳐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올라간 것은 동그란 거 수키와.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그릴 때 좋은 거가 이제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 중심을 이렇게 잡고 쭉쭉쭉쭉 그린죠. 그럼 양쪽의 비례가 맞게끔 되도록이면 한쪽만 먼저 그리면 딱 기울어지니까 양쪽을 대칭해서 이제 벌어지게끔 쭉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신 다음에 하나를 동그랗게 하면 이게 뭐라겠죠? 수키와 숫컷 암컷 할 때처럼 수키와라고 하는데 하나를 동그라미로 해서 얘를 맞춰주시면 쭉쭉쭉 하면서 흐려지면 좋아요. 앞에가 더 쫙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얘는 들어간 거가 되죠? 그럼 얘는 같이 실제로 이렇게 잎사귀가 어긋난 것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얘는 줄이 있으면 거의 튀어나왔으면 같이 맞춰서 이게 짝이 맞아야 돼요. 그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크기가 원래는 이제 수키와는 좀 좁고 암키와는 넓어요. 근데 간격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 이게 우리가 건축하듯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니까 좀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 거니까 이 암키와는 그래 좁게 뭐 넓어야 돼 뭐 이렇게 막 자꾸 생각 안 하셔도 되고 한옥 얹는 거 올리는 느낌을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 색깔을 이제 나중에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단색으로 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형태가 있다 해도 없어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리면서 선생님들 멀리서 계시는 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암키와 들어간 부분에다가 색감을 넣었거든요. 실제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튀어나온 데보다 쏙 들어간 데다가 살짝 명암을 준다면 저절로 그냥 올록볼록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복잡하다 이런 거보다 이 밑에는 그냥 쓱 단순하게 해준다 생각을 하시고 이게 한옥 건물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옆으로 된 기와 모양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예, 그쵸. 튀어나와 있죠. 지붕 끝자락. 요것도 나눠서 방향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형태가 이제 앞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잡아주다 보면 밑에가 조금 뭔가 해결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요럴 때 그냥 속에 쏙 들어간 거 조금 채색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내가 마음의 여력이 좀 있다 그러면 요 밑에다가 네모. 그러고 나서 이 색감 조금 더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색칠할 때 수채화를 할 때는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연필로 할 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쑥 들어간 어두움이다 생각을 하고 여기 현판 정도만 하나 정도만 살짝 뭔가 표시 있는 것처럼 해주시고 여기는 네모세모만 쭈루룩쭈루룩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해요. 지붕은 좀 밝게 어느 정도 이거 밝기 조절한 것처럼 튀어나온 거 들어간 거 그것만 조율하시면 되고 여기 실제로 보면 막 겹겹이 한 3줄 정도 있어요.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위 같은 경우 이 바위가 아니라 이제 성벽이랑 돌담 같이 쌓여져 있는 경우도 우리 저번에 한번 제주도 그린 것처럼 그냥 돌이구나
아 돌인데 조금 들쑥날쑥 다양하네. 그럼 강약만 조절하시면서 왔다 갔다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리듬 타면 좋거든요. 그런 거는 뭐든지 많이 하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돌과 이 사이에 쏙 들어갔네. 그럼 여기 시커멓게 해볼까? 해서 이제 들어간 거 효과를 내시면 되는 거고요. 이 개수가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작은 거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냥 쏙 들어간 효과 내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수채화할 때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이 속에 쏙 들어간 거를 조금 밝게 할 수도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제가 흑백으로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보고 할 건데 이만큼 여기가 이만큼까지 자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풀이고 여기는 이제 또 돌이에요. 돌이고 여기는 풀이고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스케치 하실 때 내가 자신이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아요. 여기가 이제 돌이고 여기는 풀이에요. 돌, 풀. 그다음에 이만큼 이제 진달래를 할 건데 진달래를 멀리서 보니까 덩어리로 보이죠? 우리가 진달래가 아니고 얘 철쭉. 연산홍하고 철쭉하고 막 이렇게 있다고는 하는데 그 철쭉을 하나하나 그리는 거하고는 다른 게 무리지어서 이제 뭉텅이로 덩어리로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살짝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작은 덩어리 이렇게 하셔서 명암을 넣으시면 돼요. 어둡게 명암. 대신에 조금 분리를 하시면서 조금씩 나눈다 생각을 하면 이 덩어리 안에서도 변화가 생기니까. 자, 지금 연필 제가 막 돌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소묘력이 돼요. 소묘하는 힘, 연필을 다루는 힘. 그래서 힘 조절도 되고 연필을 다루는 능력이 많아지면 그림이 딱딱하지가 않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딱딱하더라도 나중에는 많이 이제 풀어지니까 연필이나 샤프펜이나 아무거나도 괜찮아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이거 보고 여기 조각조각 나누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덩어리 주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수채화 할 때는 또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자꾸 간략하게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밑에가 꽉 찼다고 해서 꽉 차지 않아도 돼요. 항상 이름이랑 날짜랑 쓰는 여지를 남겨두시면 그림이 한 장이 전체적으로 보기 좋게 완성이 되고, 옆에가 꽉 찼으면 이쪽에다 사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기둥이랑 이런 것들 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 지붕 위에만 조금 지붕답게 이 암키와 수키와만 신경 써서 하시면 된다 이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완성하고 사진 보내드릴게요.